2025년 9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17년간 보유해온 BYD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8년부터 BYD에 투자해온 버핏의 완전 철수는 단순히 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넘어 BYD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BYD의 완전한 몰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기차 산업 전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재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현황 및 통계 2025년 1분기 전 세계에서 4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되어 2024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연말까지 2천만 대 이상의 신규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 판매가 전체 신차 판매의 4대 중 1대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 3,280억 달러 약 1,770조 원로 추산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2025년 9,887억 달러 약 1,318조 원에서 2034년 2조 5,291억 달러 약 3,372조 원로 성장하여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별 점유율 2025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91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550만 대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럽은 200만 대를 기록하여 26%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미국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2025년 승용 전기차 판매는 160만 대에서 2030년 41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이전 전망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두 국내 브랜드의 합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0.4%에 달해 작년 60.1%에서 상승했으며 수입 자동차 제조사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4.9%에서 26.4%로 하락했습니다. BYD 둔화 및 위기 국면의 심층 원인 분석 1. 중국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과잉 공급과 치킨 게임 BYD 둔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심각한 공급 과잉입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수십 개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시장에 진입했고 이들은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생산 능력이 형성되었고 재고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잉 공급 상황에서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BYD 역시 일부 모델에서 최대 30% 이상의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이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마진율이 급락했고 판매량을 늘려도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가격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상태이며 고정비용 회수를 위해서라도 생산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계 전체가 치킨 게임 양상을 띠게 되었고 이는 BYD를 포함한 모든 업체의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내수 시장의 성장 둔화와 수요 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2025년 들어 그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BYD는 실제로 2025년 연간 판매 목표를 최대 16%까지 하향 조정했으며 몇 달 연속 중국 내 판매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요 둔화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기 수용자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많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층은 이미 상당 부분 전기차를 구매했으며 이제는 보다 신중한 주류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둘째,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청년 실업률 상승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고가의 내구재 구매를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충전 인프라의 불균형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구매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선, 3선 도시로 갈수록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3. 정부 정책 및 보조금 환경의 변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도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 육성을 위해 제공되던 대규모 구매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종료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실질 구매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 향상, 과잉 생산 억제, 업계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능력 확장에 대한 규제나 디스인센티브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던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책도 재정 압박으로 인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편차를 가져오고 있으며 BYD와 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판매망을 운영하는 업체에게는 복잡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과도한 설비 투자와 생산 능력 조정의 필요성. BYD는 지난 몇 년간 미래 성장을 예상하고 공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충해 왔습니다. 새로운 공장 건설, 생산 라인 증설, 야간 조업 확대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수요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러한 과잉 설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BYD는 2025년 들어 일부 공장의 가동률을 낮추고 야간 조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산 능력 확장 계획도 연기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업이 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생산 능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투자한 설비의 가동률이 낮아지면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며 인력 조정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5. 글로벌 시장 진출의 난관. BYD는 중국 내수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전체 판매의 절반을 해외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은 무역 장벽과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은 진출이 가능하지만 현지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 유럽연합의 보조금 조사 및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도 공략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의 규모와 수익성은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해외 시장 진출 초기에는 브랜드 인지도 구축,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현지 규제 대응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글로벌 확장이 중국 내수 둔화를 단기간에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6. 투자자 신뢰의 약화와 심리적 영향. 워런 버핏의 완전 매각은 BYD의 펀더멘털 악화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위기를 가시화하고 투자자 심리를 악화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버핏은 가치 투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며 그의 투자 결정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2년부터 BYD 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왔으며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보유 지분 가치를 회계상 0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BYD에 대한 재평가에 나섰고 주가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투자자 신뢰 약화는 단순히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려워지며 우수 인재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집약적인 전기차 산업에서 인재와 기술 파트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7. 한국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시장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의 과잉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공격적인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시장 규모 측면에서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 심화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재고 처리를 위해 파격적인 할인가로 한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국내 중저가 전기차 시장은 극심한 가격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2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 사이의 대중형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혼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렴한 중국 전기차가 대거 유입되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층이 중국 브랜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프터 서비스 AS, 부품 수급,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기차 시장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국내 딜러망과 판매 채널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으로 인해 국내 브랜드의 전시장 방문객과 시승, 신청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판매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가격 압박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 라인 조정, 인력, 재배치, 모델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중국 전기차가 저가 부품을 대량 사용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국내 부품사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가 절감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소 부품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응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덤핑 방지 조사, 안전 기준 강화, 보조금 지급 기준 재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호주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WTO 규정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용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제조와 판매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며 특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환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8. 한국 전기차 산업의 기회 요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BYD와 중국 전기차 산업의 위기는 한국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강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한국 업체들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업, 기아의 EV 시리즈 등은 디자인, 품질, 주행 성능 면에서 이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브랜드 가치, 소유의 자부심, 안전성이 가격보다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 됩니다. 한국 업체들은 이 시장에서 유럽, 미국 브랜드와 경쟁하면서도 가격 대비 가치라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의 차별화. 중국 전기차의 품질 문제와 AS 미흡 사례가 부각될수록 한국 브랜드의 신뢰성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품질 관리 노하우, 체계적인 AS 네트워크, 신속한 리콜 대응 능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안전성은 전기차의 핵심 이슈입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화재 사고나 급격한 성능 저하 문제가 보고될 경우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의 신뢰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러한 배터리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의 가속화. 위기 상황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 업체들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전고체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충전 인프라 기술 등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정예 차량 분야는 향후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뛰어나며 이를 자동차 산업과 결합할 경우 중국 업체들과의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의 기회. 중국 업체들이 내수 위기로 인해 글로벌 확장 전략을 재조정하는 사이 한국 업체들은 공백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북미, 유럽, 중동, 인도 등의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설을 구축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와 생태계 구축.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에너지, IT, 금융이 결합된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충전 서비스, 배터리 구독, 차량 공유, 데이터 기반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VEG, VEH 등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기술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맞물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저가 전기차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영역입니다. BYD가 직면한 위기는 한 기업의 독자적 실패라기보다는 전기차 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전환의 일부입니다. 과잉 공급, 가격 전쟁, 수요 둔화, 정책 변화, 설비 과잉, 글로벌 진출 난관, 투자자 신뢰 약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BYD는 이전과는 다른 경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기차 시장은 단기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가격 압박과 판매 경쟁 심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품질, 기술, 서비스, 브랜드 가치를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전략적 대응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 견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